정진 의원이 인용하신 그 다나우토 히로미스? 네. 네, 그분이 그 예측을 했다고 하죠. 백두산이 향후 20년 안에 폭발할 가능성이 90% 넘는다. 진짜로요? 그렇게나 높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폭발을 한다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에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한다.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남한에도 황사 경보가 발령했을 때 기준으로 대략 한 1000배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뿌연데 심하면 호흡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겠네요. 그거에 1000배면은 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화산재 구름이 막 25km 이렇게 막 치솟게 되거든요. 그 낙진들이며 이런 먼지들이 한반도로 그냥 뒤덮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군요. 그럼요. 네. 저는 굉장히 다른데요. 백두산은 고려시대 946년일 겁니다. 그때 크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 밑에 마그마가 존재하긴 하되 그 마그마가 아직 폭발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양으로 충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규명이 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946년에 있었던 폭발 정도가 다시 발생하려면 향후 계략적으로 한 2만 년 정도? 2만 년. 그럼 다행이네요. 2만 년 정도 지나면 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그마의 양이 가득 차야 이게 폭발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신체의 장 활동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방광의 소변이 이제 가득 차야 그렇죠. 화장실 가듯이. 가끔 이제 분출은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게 저기 덜 찼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비유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지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진 않아요. 네. 이야. 부적절하네요. 부적절했던 네. 이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백두산 이제 폭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보시면 판이 떨어지죠. 입체적이야. 흔히 얘기하는 유라시아 판입니다. 네. 지금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을 지금 밀고 있고 그리고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획득을 했대. 그러면서 그 힘이 항상 판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 판 경계에 가까운 곳에는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개의 주름들이 발생을 하고 네, 있죠. 네. 그 주름에서 발생한 게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마모토는 유라시아판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규모 5.0 정도가 향후 3, 4년 이내에 뭐 한두 차례 뭐 있을 수는 있다. 아니 그럼 만약에 정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좀 취약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해운대? 해운대 당연히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네. 일본에서 가까운 지역이겠죠. 해운대? 일본과 네. 제일 가까운 곳은 독도죠. 독도. 자칫 쪽 지역의 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혹시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경남 양산과 그리고 울산광역시 쪽입니다. 왜죠? 바로 이곳의 땅덩어리가 두 조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인데 이 갈라진 부분에서 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만나는 경주 지역 이쪽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지진들이 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779년 삼국사기를 한번 인용해 볼까요? 네. 신라 해공왕 15년에 봄 3월에 지진이 나서 백성들의 집이 무너져 사람 100여 명이 숨지고 불국사 곳곳이 무너졌다. 신라 시대 불국사라는 절을 아실 거예요.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느냐. 세계에서 당대 네. 최고 기술의 내진 설계가 된 절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불국사에는 그랭이 공법이라는 독특한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그랭이 공법. 그랭이 공법 이게 뭐냐, 주춧돌과 이제 기둥 이렇게 쌌잖아요. 여기에 정확하게 딱 깎아 만들 수도 있지만 자연 그대로의 주춧돌에 그거에 맞춘 기둥들을 세웁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관절 부분에 약간의 유격이 오히려 충격을 흡수하고 건물을 오래 지탱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왜 그렇게 지었겠느냐? 그만큼 경주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건축술이 아니고서는 불국사가 1200년의 역사를 가직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영진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국사 이렇게 내진 설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상 무너졌다. 네. 그리고 사람 100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었다는 하면은 거예요. 이제 우리 문헌상에서는 사실 가장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던 거죠. 네. 최대 피해. 그렇죠. 피해 규모로는 최대였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선시대도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놨는데요. 그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면 지진을 기록한 기록이 1900번 나옵니다. 실제로 1643년에 울산 근처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땅이 갈라지고 물이 용솟을 쳤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 피해라고 하면 역사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면 규모 6.0은 넘었을 거다라고 당연히 보는 게 넘었죠. 전문가들이 식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지진이 만약에 지금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잘 대비를 하지 않는 한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